안녕하세요. 하부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호예수 물량이 좀 풀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년짜리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 건데, 이거는 개인이라든지 기관 이런 쪽보다는 최대주주 물량이라든지 무리사주모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개월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보호예수 물량과는 약간의 성격이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최대주주가 SK케미칼이잖아요. 근데 SK케미칼에 안다 운영에서 주주들에게 의견권을 대리행사로 권유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얘네들은 이제 예전부터 계속해서 SK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일부 팔아가지고 그거를 현금화한 다음에 주주들한테 좀 돌려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그런 운영사거든요. 일단 운영사 측은 SK케미칼이 제시한 주총 안건 중에 제1호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3호 이사 선임의 건, 그 다음에 제5호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서 반대해달라고 주주들에게 요청을 했는데, 일단은 제1호 의안에서 회사는 약 587억 정도에 배당한다는 내용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다 자산 운영에 이 배당 규모가 당기 순이익 20%도 미치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주주 환원에 불충분한 수준이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죠. 또 자회사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을 겸직하는 정광현 사내이사 재선임 안이 담긴 제3호 의안에 대해서 향후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식 일부 매각 시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를 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제5호 안건에 대해서는 SK케미칼의 시장 가치가 순자산 대비 70% 이상 저평가가 되어 있으면서 소수 주주들의 손실이 큰 상황이다. 그래서 이사 보수 추가 지출 없이 이유가 없다라면서 좀 반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안다 자산 운영 측에서는요, SK케미칼은 역대 최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이 와중에서도 해외 경쟁사와 국내 주요 상장사 평균보다 현저하게 낮은 배당률을 유지하면서 주주들에 대한 이익 환원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K케미칼은 지분 0.53%를 보유하고 있는 안다 자산 운영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물적 분할과 상장으로 주주 가치가 훼손이 됐다, 그러면서 SK케미칼을 상대로 해서 주주 행동에 나선다, 이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예전에도 조금씩 SK케미칼한테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좀 팔아가지고 주주 환원을 해라,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1년짜리 보호예수 물량이 조금 나오는 모습인데, 그 모습에서 만약에 SK케미칼이 팔 수 있는 물량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소수 주주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금 압박을 한다라고 하면은 SK케미칼이 그러면 주가를 좀 팔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주가에 좀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 좀 긍정적으로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었던 와중에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SK바이오사이언스 주주들은 SK케미칼의 주가를 팔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심리가 조금 작용이 되는 음봉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도 SK그룹이 SK 바이오팜 주식이었죠. 그거 한 1조 2천억 정도로 블록딜을 하면서 그게 떨어졌는데 그게 1년이 넘도록 그걸 회복을 못 시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던 SK케미칼이 주주들이 조금 압박을 한다고 해서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갖다 판다? 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피해를 볼 수 있을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죠. 만약에 판다라고 했을 때는 예전처럼 되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좀 판다라고 하면은 그건 나쁘지 않았겠지만, 이미 좀 많이 밀렸거든요. 많이 밀려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던 처음에 상장을 했을 때 형성됐던 그 가격대까지 좀 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그 물량이 터져 나온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하락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SK바이오팜처럼 1년이 넘어도 회복을 못하는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물량을 팔지 않을 확률도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안다우 자산 운영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율은 1%도 안 됩니다. 0.5% 정도 되고, 여기서 이제 소액 주주들을 좀 모아가지고 조금 의견을 조금 강하게 어필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여전히 최대 주주는 SK케미칼이고, 케미칼 같은 경우는 글쎄요, 조금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뭐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대로 가도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전까지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시장에서는 생각 이상으로 많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좀 보고 있는 것들은 뭡니까? 노바백스가 이제 위탁 생산이 진행이 되면서 생산 라인 3개가 가동이 되면서 아스트라제네카가 1개였고 노바백스가 2개였던 작년과는 다르게 온전히 노바백스로 생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매출은 우리가 더 크게 잡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이제 빠르면은 뭐 4월달, 5월달 또는 3월달쯤에 임상 3상에 대해서 자체 백신이 나온다라고 하고 그 자체 백신의 승인이 나오고 생산이 되고 필요한 필요한 곳에 공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여기 라인에서 들어오는 매출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미 지금 증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었고 여기서 생산이 되는 증축이 되면서 생산 라인이 늘어났을 때 굳이 우리가 이 코로나 쪽에 뭐 목숨 걸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다른 쪽에서도 뭐 위탁 생산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흐름 바이오사이언스는 타고 갈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백신을 맞고 안 맞고는 그 차이가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은 계속해서 수요는 있을 거고 이게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면 되겠고 SK 바이오팜은 뭐 자체적인 백신을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걸로 마감이 되는 게 아닙니다. 독감과 코로나 백신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뭐 백신을 만드는 이 작업도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까는 충분히 우리가 좀 미래를 본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나오면 되겠죠. 내년에 우리가 뭐 독감 백신도 맞아야 되고 코로나 백신도 맞아야 되고 따로따로 맞아야 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한 번에 맞고 끝나는 이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필요로 하는 수요는 널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우리가 좀 주가를 상승으로 돌릴 수 있는 상승 모멘텀 중에 하나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좀 분위기는 나쁘진 않았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쵸? 여기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고, 이 라인에서 보면 여기를 좀 지지 라인으로 형성하고 추세를 조금 돌려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또 갑자기 이제 또 뭐 안다 자산 운영에서, 좀, SK 바이오사이언스 물량을 팔아라 막 이런 식으로 케미칼을 압박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시장이 조금 주춤거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심이 혹시라도 SK 케미칼이 바이오사이언스에 지분을 팔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거 바이오판 꼴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투심이 살짝 흔들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조만간에 케미칼에서 어쩐 입장 발표를 하겠죠? 뭐 이거는 안 판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뭐 다른 걸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겁먹고 도망가거나 그러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자체 백신이 뭐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체 백신 하지만 여기저기서 이제 투자를 받아서 진행을 한 거라서 뭐 내가 이 백신을 얼마를 세팅을 할 거야 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로 좀 값싸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라고 좀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보다는 보관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운송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만 본다라고 했을 때는 화이자나 모더나보다 더 괜찮은 플랫폼으로 만든 백신이다라는 거고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에서 뭐 90%든 80% 정도 요 정도 효율까지만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화이자나 모더나를 대체할 수 있는 내년부터 대체할 수 있는 또는 올해부터 부스터 샷으로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수요는 아직까지 좀 많이 있다. 뭐 코로나 그 백신 접종이 뭐 1차, 2차, 3차, 4차까지 맞는 것은 선진국에 대해서 진행이 되는 거지 뭐 저소득 국가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 뭐 접종률이 높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충분히 요 매출 파이는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당장에서는 SK 케미칼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팔아가지고 뭐
뭐 배당을 던진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팔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뭐 무마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대응하는 방법을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너무 과하게 움직였다. 이 모습으로 너무 과하게 조금 겁먹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미리미리 여기서 대응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외인들의 매도 물량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들도 좀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그래서 외인이 오늘 16만 주 정도가 매도가 나왔는데 이 매도 물량이 단발성 매도인지 아니면 그 이후로 추가적으로 매도가 나오는 건지까지 한번 신경을 써봐야 될 것 같고 연기금과 투시 물량 정도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서 수급 체크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이벤트 내용이 있습니다. 뭐 6개월짜리 12개월짜리 이벤트 있으니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저희 4기 무료 체험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종료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신청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HERP의 2019입니다.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은 이쪽으로 추가하셔갖고요. 체험 신청이라든지 뭐 VIP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VIP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이쪽에다 문의를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